네, 안녕하세요. 오토우치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제도 설계 디자인 작업 070번 파트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심 구동 장치 2번 편심 추계 부품에 대한 도면 제도 등을 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 편심 구동 장치 2차원 도면이고요. 이전 시간까지 본체 1번에 대해서 본체 1번 도면이죠. 1번 도면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 도면으로 다음 도면으로 편심축 요거 2번 지시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축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겠다 그러죠. 요 편심축 요거에 대해서 이제 도면 제도 등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편심축으로 부를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중심이 하나가 원래 중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부품 여기 링크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링크를 통해서 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핀으로 해서 이제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축이 회전함으로써 얘를 상하 운동시키려면 당연히 이제 축의 중심이 다른, 즉 편심이 되어 있는 축이 한 개 더 있어야지 얘를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치 이름이 편심으로 구동되는 장치, 그래서 편심 구동 장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이 축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 제도할 건데요.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편심축 부품에 대한 도면 제도 및 도면 제도 방법,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방법, 팽행키, 키홈, 조립 부분 제도 방법, 특히 이제 멈춤 스크류 이제 형상도 이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실 조립 부분 부착 관계 관련 제도 방법, 베어링, 여기 베어링 말고 여기 멈춤링이라고 있죠. 여기 스냅링이라고 하는 요 조립 부분에 대한 조립 제도 방법, 베어링 구성 홈부, 둥글기 제도 방법, 그 다음에 케이스 규격집, 캐드 명령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해독을 조금 해보자면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 여기가 부품에 원래는 여기 3번 스프로킷이 여기 2번 편심축에 이제 연결이 이제 조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키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 키가. 근데 이제 키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스프로킷이 돌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뒤쪽으로. 왜냐하면 뒤쪽에서 잡아주는 너트나 아니면 뭐 다른 장치가 없죠. 그죠? 부품이 없죠. 그래서 이게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것, 여기 스프로킷이 왼쪽으로 빠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여기 키 위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 이게 이제 세트 스크류 혹은 이제 멈춤 스크류라고 이제 교육집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멈춤 스크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건, 이 형상적으로는 지금 스프로킷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특별히 제도하지는 않을 테지만, 얘 역할 자체는 스프로킷이 이제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스크롤킷이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다. 그렇죠? 그런 역할이 보이고 여기 키가 보이고 키는 여기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해칭되는 거 보이시죠? 부분 단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상적으로는 또 여기에 보면 올실이 여기 X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면 하단에 보면 올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실은 그냥 여기 올라타는 건 아니고요. 이 축에 그냥 올라타는 건 아니고 이 축 자체도 오일실이 좀 이렇게 오일실이 이제 고무를 루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테프론일 수도 있고요. 재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축에 올라타게 되면 오일실이 이제 진입하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완만하게 실을 좀 이제 만들어 줍니다. 딱 실을 만들지는 않고요. 좀 완만하게 각도를 주면서 못따기를 조금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축에 대한 지름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이제 여기 같은 축선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베어링, 여기 지금 이쪽에는 베어링 사이즈가 없지만 오른쪽에 가면 6203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볼 베어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숫자는 개수 2개를 얘기하겠죠. 개수 2개, 즉 한 개씩 양쪽으로 편심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축은 당연히 그 베어링의 내경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것도 규격집에 찾아서 요걸 적용해야 되고요.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 편심축에서 이제 요 부분이 요 베어링을 이제 지지하고 있죠. 한쪽으로. 근데 베어링이 또 바깥쪽으로 지지하려면 여기 커버 쪽에서 외륜을 지지하고 내륜 쪽은 이렇게 조그마한 띠가 하나 보이시죠?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멈춤링 혹은 스냅링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또 따로 우리가 제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2D 조립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개 더 하자면 여기 이제 베어링이 추가구에 붙는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베어링 구석 홈부 둥글기라고 불러요. 이 부분 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측정도 하고 투상을 하면서 이제 도면을 그려나가도록 합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도면 열고요. 자, 이 도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본체, 요거 본체를 만들었던 이 도면에서 연장으로 계속 이제 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은 이 중심선 축선 따라서 계속 이제 축이 조립되죠. 그래서 이 축선 기준으로 또 이제 X라인 무한대선 그려서 쭉 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축을 그리고 그 다음 부품 그리고 또 그 다음 부품을 한꺼번에 다 이 도면에 다 그려 나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CAD 단축키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등을 쓸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려볼게요. 축은 이제 위아래로 대칭이죠. 요 편심을 빼고는 위아래로 대칭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좌우 대칭은 특별히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라서요. 자, 그거 참고하시고, 자, 무한대 수평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요 축이 조립되는 요 중심이죠. 같은 선상 요 중심, 요거 기준으로 수평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X 라인으로, 자, 무한대선 X 라인 치시고요. 자, 여기 클릭해서 수평선 하나 뽑아오죠. 하나 뽑아왔고, 자, 요 선상에서 위아래로 대칭인 걸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은 저는 여기 끄트머리를 원점 기준으로 잡아서 그릴 거니까요. 지금은 요거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릴 건 여기다, 그죠? 예, 그래서 수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또 X라인으로, 자, 여기 언저리 클릭해서 위쪽으로 수직선 꺼주고 ESC 빠져나올게요. 그래서 여기에 교차된 이 지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키 홈의 깊이나 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규격집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규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뭔가 못다기가 좀 돼 있는 모양도 보인다, 그죠? 예. 조립 관계에 있어서 스프로킷이 이제 구멍일 거고요. 축은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은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입구를. 스프로킷을 나중에 우리가 제도를 하게 될 때는 구멍 쪽은 좀 더 크게 실을 딸 거예요. 그게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체 그릴 때 이쪽에 이렇게 베어링 들어가는 진입되는 요 구멍 입구 부분을 크게 했듯이, 요거는 이제 스프로킷에 관련된 거겠죠. 축 기준에선. 우리 축은 이제 작게 그릴 거예요. 그 못하기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도면을 거의 완성하고 나서 선을 정리할 때 줄 거니까요. 우선은 측정기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측정 한번 하고요. 20.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측정을 하십니다. 측정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선이 3개 세 가닥 보이잖아요. 이 축 중심 기준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름으로. 여기 높이는 뭐냐면 키가 들어가는 스프로킷에 해당하는 키 홈 부분이에요. 또. 이해되셨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당연히 측정기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해 주셔야겠죠. 13이 나오네요. 네, 이거 기억하시고 옵셋 주시고 20이라고 주고요.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이 사이가 2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름은 13인데 우리가 여기 수평선 기준으로 이제 위쪽만 다 완성하고 밑으로 밀어하는 방식으로 저는 제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한꺼번에 계속 그려 나가지 마시고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나 방향 잡아서 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옵셋 13 나누기 2라고 주시고 수평을 수직으로. 되셨죠? 이게 이제 13의 절반인 겁니다. 이렇게. 예, 이해되셨죠? 자, 이거 지우고. 자, 그럼 트림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선을 이렇게 바로 정리는 하지 않고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축을 그릴 때 많이 보아하셨겠지만, 수직선은 되도록이면 트리밍 안 하고요. 수평선을 되도록이면 여기 하나하나 마디를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 마디 만들고, 여기 마디 만들고. 다만, 수직선은 선을 정리할 때 마지막 쯤에 이제 선을 정리할 겁니다. 그런 특징으로 그려볼게요. 자, 트림으로 여기 끊어주고, 여기도 트림으로 뒤에 날려주시면 되겠죠. 요 사이.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완성된 거죠. 절반만. 예, 됐고. 자, 13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키홈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키홈의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죠. 키홈에. 맞죠? 그리고 중심선이 2개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겠다. 그죠? 중심선이 있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끝부분이 평면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호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닐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격집에 좀 찾아보시면, 여기가 이제 키 홈 부분인데요. 자, 평행 키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중심선이 있다는 소리는 이거는 아닌 거죠. 이게 양쪽 네모형은 아닌 거죠. 이건 평면상의 그림인데 우리가 정면도로 봤을 때 이게 중심선이 있다는 소리는 이 중심선이 평면에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얘도 한쪽이 또 없죠. 이쪽은 있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시 중에서 요게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키는 양쪽이 둥근 형태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격은 우리 공단에서 큐넷에 제공하는 규격집에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중심선 있는 건 알았으니까 양끝 둥근형인 형태는 알았고, 이 형태가 사실 이제 평면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데이터 상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13파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알고 왔죠. 그러니까 이 축의 지름이 13, 즉 여기서 이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제일 뒤에 있는 적용하는 축 지름 D, 초가 이하, 여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13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13은 12하고 17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 지름 D 값이 얼마예요? 13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즉 이쪽 왼쪽으로 라인해서 3이든 2.3이든 쭉 가서 5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키홈을 그릴 겁니다. 자, 키홈을 요거는 정면도로 쳐다본 거겠죠. 다시 조립도면 보면요. 요거 정면도로 쳐다본 거겠죠. 자, 그래서 키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냐. 자, 그러면 키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단차 있는 것에서부터 요 사이 거리잖아요. 요 부분도 규격에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측정을 한번 하세요. 요거 2mm. 자, 그 다음에 키의 길이, 전체 길이는 얼마일까? 측정해 봤더니 14mm. 자, 그럼 2mm 띄워서 14mm 정도의 키의 길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키홈의 길이도 14인 거죠. 자, 그러면 옵셋, 오엔터 치시고 2라고 주고 수직선을 왼쪽으로, 옵셋으로 주고 14라고 주고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키홈의 길이에 해당하죠. 이 부분은 특별히 규격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길이에 대해서는 없고요. 다 깊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T1, B1 이 부분은 다 깊이나 폭에 대한 내용이에요. 길이 부분은 여기 2D 조립도상에서 이렇게 측정하셔야 돼요. 요거 2mm, 12, 요거 2mm, 요거 14mm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키홈의 길이는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선이 어딥니까? 여기 선상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가는 요 깊이 있잖아요. 결국 사실은 요 키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키홈은 우리 키는 이렇게 생겼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축 기준에서 키홈의 깊이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요거 조금 트리밍해서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이에요. 축에서는 요만큼. 요 그림은 실제 키고요. 얘 키가 들어가는 키홈을 우리가 그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키는 제도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도하지 않아요. 부품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 부분은 측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건 이렇게 측정하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규격집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규격집에 한번 와보시면 여기 21번 평행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그림상에서 한번 볼게요. 키홈의 단면이라고 하는 부분. 자, 요걸 좀 유심히 보면 안쪽에 여기 D라고 써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찾은 13파에 해당하는 D예요. 그러니까 안쪽이 축, 바깥쪽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T1에 대한 요 T1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값인 거죠. 그 다음에 B1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세요? 요거는 키홈의 폭을 얘기합니다. 요 그림 혹시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도면 와서, 그럼 깊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규격집 다시 보면 T1의 값은 3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키홈의 깊이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옵셋으로 3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삐져나간 선들은 지우면 되죠. tr 엔터로 잡고 엔터, 클릭으로 지우고 ESC 엔터, 드래그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셔도 되고, 되셨죠? 이렇게 커팅하고. 자, 그 다음에 상단으로 선이 이렇게 이제 삐져나간, 요건 지울게요. 요 치수는 지울게요. 자, 요 삐져나간 요 선이 있잖아요. 요건 바로 트리밍 하지 마시고, 요거 X라인으로 선을 하나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좀 해볼 게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 선 아직 지우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키홈의 폭이 B1 부분이었나요? 그죠? 폭이 B1이었죠. 그 값은 얼마입니까? 요 데이터를 쭉 따라가 보면 아까 3 집어넣고 방금 그 다음에 폭은 5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평면도 기준이에요. 평면도에 집어넣는 폭이 5예요. 그러면 우리가 키홈을 여기 위에다가만 국부투상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면에 보고 있는 이 도면에 보면 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중간에 들어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축은 다른 도면에 비해서 단면이 되어 있지 않죠. 단면이 여기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면이 여기 외에는 단면이 없다 그죠? 다른 건 다 단면에 쓰면서 맞습니다. 축은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단면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축은 이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그런 게 이게 편심이기 때문에 우측면도는 그릴 테지만 뭐 평면도, 저면도 이런 그 도면은 필요하지 않고요. 축은 단순히 이제 정면도 정도만 다 돼요.
그러면 이 키 홈 부분에 대해서 여기 평면에 해당하는 부분, 이 폭을 표현하려고 평면을 그려주려면 이 전체를 축 전체를 평면으로 놓을 수 없으니까 국부토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만 예, 평행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규격집 보시면 폭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B1. B1이 아까 우리가 13파이 기준에서는 이건 T1 깊이였고 5였죠. 그죠? 예, 5였어요. 그럼 이걸 평면도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중심으로 이제 선을 만들었으니까 위아래로 2.5씩 해주면 폭이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B1이 나오겠죠. 요거 폭. 자, 그럼 옵셋으로 2.5라고 주고요. 자, O 엔터 2.5라고 주고 위로 아래로. 자, 그 다음 여기는 양끝이 둥근형이니까 여기 R5, 이거 R2.5씩 다 표현해 주면 되겠죠. R2.5.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필렛으로 이거 줄 거예요. 필렛으로. 필렛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근데 이 필렛을 주고 나면 밑에 선이 아마 트리밍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F 엔터. 그럼 옵션을 이렇게 한번 켜서 써보죠. F 엔터. 자르지 않기로. T 엔터 가서 자르지 않기 하고 R 엔터 2.5라고 주고 클릭 엔터 또 클릭 하겠습니다. 또 엔터 클릭 엔터 클릭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 선은 트림으로 TR 엔터 치시고 클릭하고 이렇게 날리면 요거는 선이 정리됐고, 자, 근데 요것도 바로 날리기보다는 여기 중심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양끝 둥근형에도 중심선이 있었고 사실 여기도 중심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조립도상에서 중심선이 여기도 있었죠. 그죠? 요거 두 개. 자, 그거 생각하면 여기 옵셋을 조금 해주고 그래도 작업하는 게 맞겠네요. 요거 카피 하셔서요. 카피를 하시든지 옵셋 하시든지 카피로 하나 하고요. 카피 클릭하고 클릭 땡겨서 한 2.5라고 주고 이런 방식도 있고 ESC 옵셋 5라고 주고 2.5라고 주고 클릭하고 이 방식도 있겠죠. 뭐 두 개 다 써봤습니다. 카피로 옵셋으로.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 바깥쪽은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요선은 중심선 써먹으려고 제가 카피하고 옵셋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TR 엔터 클릭으로 날려주고 여기도 날리고 또 TR 엔터 여기도 날리고 예,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중심선으로 이제 얘처럼 만들려면 밑으로 살짝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저는 요 부분을 약간 스트레치로 좀 내릴게요. S 엔터 데리고 잡고 엔터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중심선처럼 만들어 놓고. 자, 여기까지. 자, BR 엔터 쳐줘서 선을 이렇게 좀 끊어주면 중심선으로 좀 되겠죠. 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심선이라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연결하지 말고요. 이렇게 VR로 끊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도 이렇게 BR로 끊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BR로 끊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심 BR로 또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거 중심선 바꿔놓으면 이제 조립도면처럼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된 거고요. 얘들은 지금 스케일이 작아서 중심선처럼 안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 레이어 다 중심선입니다. 그죠? 요거는 선이 이제 딱 적당히 긴 거고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요 선 네 가닥에 대해서 스케일을 조금 한번 줄여볼게요. 특성창 CH라고 있습니다. CH 들어가서 요 선을 네 가닥을 한꺼번에 잡아서요. 그죠? 그 다음에 선 종류 축적 요 부분이 이제 스케일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숫자를 점점 작으면 작아질수록 스케일이 좀 다운됩니다. 0.5로 주면 다운됐고요. 그다음 ESC. 아까 그 1 스케일보다는 0.5로 줄였더니 요거하고 요거 좀 차이점은 느껴지시죠? 스케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중심선답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저장하고요. 컨트롤 S. 자, 그 다음 됐고.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여기 부분 단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부분 단면은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 단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못 따기를 하고 하는 게 맞겠다, 그죠? 얘처럼 좀 만든다 치면요. 그래서 이 부분 단면은 일단은 선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넘어오셔서요. 이 부분은 이제 키에 대한 부분, 키홈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 오일실이 올라타면서 베어링이 올라타고 스냅링이 있는 자리,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제도해 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여기를 이제 측정기 가지고 측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같은 선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6203의 베어링에 해당하는 내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 내경 사이즈하고 축 지름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제 가끔은 이렇게 실수하는 게 여기를 바로 측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도면을 이제 스케일로 1대1로 그렸기 때문에 17이 나오지만 실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그런 관계에서는 측정을 해보면 딱 17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16점 얼마, 17점 얼마, 17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약간의 스케일,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시험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규격집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베어링 쪽 찾아 들어가 보면 6203이라고 하는 베어링, 기프논 볼 베어링이라고 하고요. 번호상으로는 23번 기프논 볼 베어링이다,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 값이에요. D값.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R값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 B 폭도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안쪽 지름, 안지름은 17파이고 구석의 R값은 0.6이고 폭은 12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폭은 12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7파인 거 이제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17파이로 그리는 거예요. 옵셋 17 나누기 2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지름은 그렸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즉 전체 길이는 알아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별히 이거는 규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죠. 32가 나옵니다. 자, 옵셋으로 32라고 길이값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베어링 들어가고 스냅링 자리 들어가고 오일실 올라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트림으로 이 선 클릭하셔서 요 바깥쪽 선으로는 이렇게 커팅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 그 베어링 요쪽부터 완성해도 되고 어디부터 완성해도 되지만 일단 저는 베어링 쪽 요쪽부터 먼저 완성할게요. 여기 요쪽 부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베어링을 요쪽에 만드는데요. 베어링의 폭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규격집상에선 베어링의 폭이 12였죠, 그죠? 베어링의 폭은 12였어요. 그래서 12만큼 옵셋을 먼저 해주세요. 옵셋 12. 요만큼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럼 이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 지지해야 되는 건 여기 딱 맞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스냅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측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측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베어링 규격에 맞게끔 폭을 찾아서 그 폭 바로 뒷전에다가 이 스냅링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멈춤링 자리.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가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인 건 알았으니까 됐고, 그럼 여기에 이제 스냅링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규격집 가면 제가 이제 스냅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실제로 규격상에는 뭐 스냅링이라는 말도 맞고요. 멈춤링이라는 것도 맞고요. 어쨌든 어딘가 뭔가를 스냅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딘가를 잡고 있거나 지지하고 있거나 받치고 있거나 혹은 멈춤시키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멈춤링이라는 말을 또 규격집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냅링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한 건 어떤 값인가요? 여기 보시면 D1이라고 하는 여기 축 17파이라고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요거 베이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축 지름 D1, 즉 17파인 건 알았고요. 여기서 D2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안쪽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 지름, 안쪽 지름. 이 안쪽 지름이 뭐냐면 여기 D2하고 M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요 도면 여기입니다. 여기 D2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D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파였고요. D2는 여기 스냅링, 즉 멈춤링이 들어간 요 안쪽 지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좀 다시 표현해 볼게요. DLI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딱. 물론 이건 제가 스케일로 그려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D2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폭이 아까 M 값이었어요. 이 부분. 그 부분을 규격집에서 찾는 겁니다. 찾았더니 16.2파이가 나왔고 1.15 폭이라는 걸 찾게 됐어요. D2 부분, M 부분. 자, 그래서 옵셋으로 1.15라고 M 값을 주고요. 뒤로 빼셔야 되겠죠. 이거 안쪽으로 빼면 안 되죠. 베어링이 여기 있으니까요. 뒤쪽으로 이쪽 뒤쪽으로 빼셔야 돼요. 그 다음 옵셋으로 16.2파인데 아시겠지만 16.2에 옵셋이 안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서 162 나누기 20으로 하시죠. 똑같은 말이니까 엔터 치시고 클릭하고 클릭해 주십시오. 그 다음 확대를 해서 트림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멈춤링 자리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가 1.15였어요. M값까지. 자, 그럼 여기 표현됐고요. 요 선도 일단은 선 정리할 때 나중에 할 거니까 이건 내비두시죠. 그러면 여기 완성됐고, 자,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오일실이 올라타는 입구 부분이죠. 그죠? 오일실이 축에 바로 붙어 있다, 그죠? 그런 특징이 있네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오일실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입구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그냥 못따기만 하면 생각하겠지만 못따기보다 좀 더 경사각을 조금 더 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좀 완만하게. 자,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또 이제 다르게 우리가 교육집에서 찾아서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38번에 보면 올식 부착 관계 중에 여기 축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 하우징 쪽이고 우린 축 쪽.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건 17파이라고 하는 이 축의 지름값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까도 D2였는데 여기도 D2라고 돼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D1을 우리가 17파이로 찾았고 D2 값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4.9라고 돼 있죠. 요거는 17파이, 요거는 14.9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17파이지만 17파이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만들어요. 14.9파이의 절반. 옵셋으로 149 나누기 20이죠. 엔터 치시고 클릭하고 클릭으로. 자, 여기가 이제 14.9에 해당하는 절반이죠. 자, 그래 놓고 고기 포인트 기준으로 30도 각도를 전 줄 거예요. 15도 말고 30도 줄 거예요. X라인에 A에 그냥 30도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요 교차점을 어디다 붙여요? 여기다가 콩 붙일게요. ESC. 자, 트림으로 여기 잡고 이렇게 날릴게요.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됐죠? 요것도 이렇게 끊어주고 요 선도 보조선이니까 요거 지우면 되겠네요. 이해되셨? 예, 여기까지 되셨죠? 예,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직선 하나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도 일단은 못당이라고 생각하면 수직선 하나 좀 추가시켜 놓죠. 일단 선 하나 추가. 일단은 여기까지 저장하고 됐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를 제가 완성을 시킬 거니까요. 여기는 그냥 R값 다 주겠습니다. 요 선은 트리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둥글기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R값이 얼마인지는 없죠. 그건 오른쪽에 여기 하우징 쪽에 여기 둥글기, 구석 둥글기를 뭐 R값을 0.5보다 크게 한다 그랬으니까 저도 여기는 그냥 0.5R로 주겠습니다. 예, 이해됐죠? F 엔터, R 엔터 0.5라고 주고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필렛 할 때 그거 안 좋네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백 돌아오고 여기 F 엔터 T 엔터 자르기 들어가서 자르기 하고 가시죠. 자르기 R 값은 0.5라고 다시 바꿔주고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으로 해주시면 되고 트림으로 R 바깥쪽에 이제 요선을 이제 지워주시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저장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 부분이 이제 결국 어디입니까? 조립 이제 도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완성된 거예요. 형상은 이제 이렇게 그리시. 보기에는 그냥 다 직각으로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올실이 올라타는 부분은 또 특별히 다르게 또 그려야 돼요. 이런 부분. 시험상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겠죠. 제대로 이게 둥글기를 만들었는지, 각도를 줬는지, 그 다음에 여기 스냅링 자리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보겠죠. 저장하고 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축은 보시면 지름이 일단 여기 이거 지름에서는 특별히 뭔가 걸쳐지는 건 없고 얘는 그냥 링크만 타고 있는 거니까 요거 지름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가죠. 요것도 특별히 없으니까 측정을 이렇게 하시면 22파이가 남아요. 옵셋으로 22 나누기 2로 해서 위로 됐죠? 트림으로 요거 바깥쪽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됐습니까? 됐죠? 11이죠? 요거는 17의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59 그림이 제가 여기 착시인가? 이게 2.59 예. 제가 이게 더 커 보이길래 조금 순간 조금 당황했는데 아니네요. 착시네요. 똑같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린 게 맞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구석 홈부만 여기 완성해 주시고 가면 되는데 요 구석 홈부를 주고 나면 요 밑에 선이 잘릴 거니까 얘도 F 엔터 자르지 않게 할 거니까 T 들어가서 자르지 않게 하고 R 엔터 구석 홈부 둥근기는 또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어디 봐야 되냐면 요거는 또 구석 홈부는 요 구석 홈부가 아니라 베어링에 해당하는 또 구석 홈부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31번에 이해되셨죠? 요 구석 홈부는 아까 그 베어링 그 R값 0.6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어링 R값 조립도면상에서 이 부분에 베어링이 R값이라고 말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 아까 0.6이었어요. 제 기억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0.6 요거 이제 규격집에 찾아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R이 이제 여기 써 있는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축 쪽을 보시는데 축 쪽에 여기 R 또는 R1이라고 하는 게 여기 베어링에 해당하는 R 0.6이에요. 베어링 0.6을 그러면 우린 축에서는 여기 보면 대문자 R 돼 있죠. 요 R 값은 얼마로 하냐면 맥스 값으로 0.6을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값이 보면 베어링의 R하고 여기 축의 구석 혹은 하우징의 구석 R 값들은 다 동일하죠. 예, 그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0.6 그대로의 R을 축 여기 구석의 0.6R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F 엔터. 그냥 R 엔터 해고 주면 선이 또 밑에 날아가겠죠. F 엔터. 일단은 T 엔터 들어가서 자르지 않기 해놓고 R 엔터 0.6이라고 주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 0.6이 이렇게 잡히겠죠. DRA 주시면 여기 0.6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트림으로 요거는 요렇게 지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요까지. 네, 저장하고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파트 1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린 건 이거 그렸습니다. 평행 키, 특히 이제 키움 조립 부분에 대한 제도 방법, 그리고 좀 멈춤 스크류 형상도 제가 좀 참조적으로 말씀드렸고, 오일실의 이제 조립 부분에 이제 부착 관계 관련 제도 방법, 그 다음에 멈춤 링, 스냅 링 조립 부분의 제도 방법, 베어링 구속 홈부 둥글기 제도 방법 등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케이스 규격집 참고했고, 캐드 명령어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단축키 이렇게 사용했죠. 요거 말고도 조금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요거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